우리는 대격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국은 어떤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들은 복잡할 뿐 아니라 서로 얽혀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 기술, 지정학이 연결되어 있고 국가 사이 파급 효과도 매우 큽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기관과 대학은 물론 정부 조직마저 분절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는 한국과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한 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융복합적으로 연구, 미래 정책을 제안하고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을 설립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공공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서울대와 우리 사회가 보유한 최고의 지식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다학제적, 융복합적인 연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정책 연구 집단 6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2번의 공개 포럼과 아울러 지난 11월 SBS D포럼과 함께 다시 쓰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날선 정쟁과 선거 캠페인 중심의 정치를 공론 형성의 정치로 바꿔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쟁과 타협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정부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줄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회복할 정책을 제시하고 또 다른 감염병의 대응 솔루션을 마련하는 팬데믹 클러스터는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5회의 기획기사를 게재하여 코로나19가 몰고 온 여러 충격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미래 발전을 전망하며 한국의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과학과 기술의 미래 클러스터는 독일의 싱크탱크인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공동 학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고등교육재단과 공동으로 미래 세대의 주역인 대학생들과 과학과 기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미래기술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인구 클러스터는 동아일보와 함께 인구 문제를 다루는 동아 뉴센테니얼 포럼을 지난 10월에 개최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부문 간 불균형, 그다음에 유형 간, 그러니까 연령이라든가 숙련 유형에 따른 불균형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을 연구하고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마련하는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한국의 정체성과 국력에 기반한 동심원적 다자주의를 외교의 근간으로 삼고자 제안했습니다.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미래 세대의 격이 없는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 세계에 그런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한국이 지금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고 한국의 경제안보 현실을 진단하고 경제안보 지수를 개발하는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전 세계 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출의 힘과 수입 취약성을 분석했습니다. 경제안보 지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의 전현직 대사들이 현지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12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검토하고 이 정책이 한국에 주는 의미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공개 대담회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침식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질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고 특히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가 점점 더 악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한국 정치의 결함을 교정할 조건과 제도, 시민성 함양과 민주적 혁신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었습니다. 특히 유홍림 책임 교수 등 연구진이 아담 쉐보르스키, 얀 베르너 뮬러 등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SBS 딥포럼에 참여하여 민주적 심화, 정치제도와 시민교육 혁신에 관해 발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연구를 더욱 심화하는 한편 청년 세대를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도 시도하겠습니다. 클러스터가 다루는 이슈도 불평등, 언론의 역할, 민주적 가치의 확산 등의 주제들로 한층 더 확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가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나뉘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에 미친 영향은 정말 큽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난 3년 동안 막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국가미래전략원 팬데믹 연구 클러스터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해 왔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전공 분야의 교수 8명이 함께 토론하며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한 일간지와 공동 기획 형식으로 공개했는데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졌고 학생들의 학력은 떨어졌고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특히 이런 어려움들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팬데믹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돌아보며 더 튼튼한 사회, 더 안전한 미래를 담보할 개선책과 혁신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의 산업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가장 큰 동력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격을 넘어 선도로 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격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은 우리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또 다른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미래 클러스터는 지난 1년간 한국의 미래를 이끌 도전적 주제를 발굴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기술 주권 전략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협력하여 기술 주권과 전략기술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포럼에서 폐쇄적 기술 주권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기술 주권 전략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20여 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모여 미래 디지털 사회를 지배할 키워드를 도출하는 작업을 하였고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 토론해 나가는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0년 뒤를 내다보고 한국의 과학기술계가 도전해야 할 핵심적인 주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파른 출생아 수의 감소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만성 질환과 같은 현상입니다. 근래에 들어
이 질환의 증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미래전략원 출범 첫 해에 저희 인구 클러스터는 인구 변화가 초래할 장래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코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내의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코어 연구와 네트워킹 사업을 확장 발전시키는 한편 출생아 수 감소 완화, 고용 연장, 외국인 활용 등 인구 문제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짜는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지난 1년은 국가미래전략원이 왜 탄생했는지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연구 클러스터는 지난 1년 동안 23번의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과 상승한 국력에 부합하는 국가 이익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계 질서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한 한국은 새로운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질서 재편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질서 재편에 우리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을 위기의 탈을 쓰고 온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대의 울타리를 넘어서 스피릿이 있는 청년 세대와 그리고 유수한 해외 싱크탱크들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안보는 이제 국가안보가 되었습니다.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정량 분석팀과 정성 분석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성 분석팀은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한국과의 연결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량 분석팀은 한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생존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첫 일련의 키워드를 기술과 데이터로 정했습니다. 기술은 경제안보의 핵심 개념입니다. 데이터는 또 하나의 핵심 개념으로 경제안보 경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또는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어떤 분야, 품목, 산업에서 그러한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반도체와 핵심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경제안보를 정량화하는 지수를 5,000개의 품목과 주요 국가에 대해 개발했습니다. 이 지표는 수출 권력과 수입 취약성이라는 개념으로 요약됩니다. 현재 이 지수를 쉽게 사용자들이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 정책과 기업 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경제안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경제의 연결성, 과잉 안보와의 위험성, 그리고 자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각 클러스터 주제별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정책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초청 강연 및 대담, 에드윈 제이 퓰러 헤리티지 재단 설립자의 초청 대담회 등의 행사를 포함하여 지난 1년간 약 60회에 달하는 학술회의, 세미나, 초청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와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도 2,000명이 넘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지식과 서울대학교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인적 자원을 종횡으로 엮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정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전략원 연구의 독립성을 지켜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